그제 원영석 변호사 그리고 김민수 대변인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문제적 인사들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어젯밤에 새로운 단독 보도가 터졌습니다. 뭐 철도 기관사 출신이라고 민주당에서 온갖 미화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극성 반미주의자, 극좌 반미였습니다. 미군 기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구역질이 난다. 반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5년 전 트럼프를 직접 비난한 사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 기자의 기사인데요. 지난 2012년 그 당시 민노총 위원장이었던 김용훈 장관 후보자가 한미 FTA 반대 구호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한미 FTA 폐기 투쟁하겠다, 결사 투쟁하겠다라고 난리를 쳤네요. 한미 FTA 정부 주장은 사기다,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수입 물가가 싸질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배설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는 발언 수위가 더 높았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아름다운 미군기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게 구역질이 난다. 철도기관사로 돌아간 2020년에도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로 남북 철도 연결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과 야당은 이렇게 뚜렷한 반미 성향을 나타낸 인물이 장관이 될 경우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재명이 일부러 고르는 것 같아요. 일부러 고르는 거 맞죠? 반미해야만 미국 대사관저에 화염병 던지고, 네?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트럼프 대통령 욕하고, 극자 반미를 해야만 이재명 정부에서 높은 자리 가고 장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일부러 고르는 거 아닙니까? 고르고 골랐는데 이런 인물들만 우수수 나오는 거 트럼프 대통령 열받으라고 지금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 만났는데 한미 정상회담 성사도 못 시키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원래 대한민국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방한 계획을 취소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심각해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심지어 민주당 출신 중에서도 이렇게 대통령 되고 나서 오랜 기간 한미 정상회담 성사 일정조차 못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넘버 2인 국무부 장관이 한국 온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전례가 있었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미국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좀 편들어주고 싶은데 이따위 인간들을, 이런 반미주의자들을 고르고 골라서 다 장관으로 추천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우리가 왜 만나죠? 우리가 관세 협상 왜 해줘?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왜 양보해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랑 무역을 해야 되는, 최근에 방산 수출 우리가 많이 하는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이번에 총리 바뀌었거든요. 장관들이 줄줄이 친일 인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총리 바뀌었다고 해서 장관들을 전부 다 일본 편 들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폴란드의 장관들로 쭈루루 깔렸어요. 우리가 폴란드랑 정상회담 하겠습니까? 이야기가 되겠어요? 못하죠. 미국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보면 지금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갑자기 온갖 반미 인사들, 국법법 위반자들, 종북 친중 인사들이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난리가 났어. 야, 이거 뭐지?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랑 연을 끊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익이 제일 중요한데 장관 인사를 이따위로 반미주의자들만 쫙 깔고 있는데 미국한테 무시당하고 국무부 장관이 한국 안 오는 걸 가지고 제가 차마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 정부 편을 못 들겠어요. 왜?
이거는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한테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종인 더해요. 이번에 이현주와 김종인을 미국에 특사로 보낸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하고 분석해드렸지만 미국 가서 제대로 된 고위 인사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PD님 이거 기사 한번 검색해서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종인 트럼프로 치면 오늘자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과거 김종인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인신공격하는 수준으로 비난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보고가 안 되겠어요? 이미 대한민국 뉴스를 타버렸어. 과거의 SNS에서 트럼프 광인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인은 미칠 광자잖아요. 트럼프 미친놈이다라고 한 거예요. 아유 정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서 잠깐 목 좀 축일게요. 아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광인이라고 미친놈이라고 한 사람을 지금 가서 이 대미 관세 해결하라고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보내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무슨 평양 특사면 몰라도 김깨깐님 아유 닉네임 어렵습니다. 댓글 잘 달아주셨네요. 이재명이 있는 한 미국에서 받는 손해는 한국을 흔들거리게 만들 것이다. 명랑한 앤님 제정신인가 싶다. 네. 아리수님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홍지연님 미국이 돌아서면 대한민국 앞날이 깜깜하다. 네. 아유 진짜 여러분 저거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을 미친놈이라고 광인이라고 비난한 사람을 미국에 보내면 미국이 아유 특사님 왔습니까 하겠어요? 앞에서는 적당히 립서비스 해주고 그냥 공화당 의원 몇 명이 대충 만나고 밥 한 끼 먹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보내겠죠. 그리고 속으로는 뭐라 생각하겠어요. 야 대한민국 해도 너무하네. 우리 대통령을 광인이라고 욕한 사람을 보내? 지금 우리랑 싸우자는 건가? 하울님 댓글 솔직히 특사 남발 이게 먹힌다고 생각함? 하다하다 특사도 남발하고 있다. 그렇죠. 희망의 나라로님 김종인 할배 명태균 특검이나 받으세요. 네. 아유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7월 말까지 해결책 못 만들면 그냥 관세 때려맞게 생겼어요. 철강 관세는요 50%예요 대한민국 철강업체 다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 철강업체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놀랍게도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 네. 연쇄적으로 현기차, 미국의 차 엄청 팔고 있죠. 괴멸적 타격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나라에 국군이 걸렸는데 한덕수 총리가 미국과의 네트워크가 워낙 좋으니까 뭐라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민주당은 뭐라 했어요 그때. 한덕수 아무것도 하지 마라. 미국이랑 협상하지 마라. 협상 빨리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대선 끝나고 할 거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들이 답이 없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하지 않거든. 김종인 특사 보낸다고 했더니 트럼프한테 막말한 거 막 나오거든. 루비오 한국도 안 와.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날짜도 안 잡아줘. 그러니까 이제 전현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이재명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책임지자. 아니 니들 알아서 하겠다고 한덕수 보고 나서지 말라며.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말 바꾸는데. 아휴 진짜 어떻게 찾아도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찾습니까? 어떻게 미국 보고 그 나라 이름인데 아름다울 미자 써서 역겹다고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세우고 지금 유력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죠. 이재명이 박찬대를 밀고 있는데 김어준이 정청래를 미는 바람에 정청래 지지세가 안 꺾이죠.
정청래 미국 대사관저에 화염병 던지고 막 했던 사람 아닙니까? 준테러범 아닙니까? 미국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와중에 김종인 특사, 아유, 저는 이분이 이재명 밑에서 딸랑딸랑하고 또 특사 가는 것도 진짜 노욕이다 싶은데, 국민의힘도 이제 김종인 이야기 그만해야 돼요. 보수 진영도. 근데 트럼프 보고 광인 정치라고 한 사람을 미국 특사 보내는 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미친 사람이라고 욕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직장으로 찾아와서 우리 이제 좀 잘 지내볼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에요? 얘가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건가? 나 놀리나? 더 열받잖아요. 얼굴만 봐도 열받는데, 나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더 열받잖아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거 이재명이 지금 의도적으로 한미관계 파탄 내려고 작정하고 도발하는 거 아니면 이런 식의 인사, 이런 식의 특사를 꾸미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나라 걱정돼서 죽겠습니다. 정말 이게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한미관계를 파탄내서 반미 정서를 막 고양시켜서 대한민국을 중국한테 갖다 바치려는 거 아닌가? 미국 관계가 어려워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쉐쉐 하는 거, 네, 서해 구조물 다 놔두고 시진핑이 불러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보스 이러면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대한민국이 가기는 왜 갑니까? 거기 가서 옆에 서고 싶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아, 우리는 한미 정상 안 해도 시진핑이랑 쉐쉐 하면서 한중 정상회담 하면 된다, 그 생각하고 있어서 일부러 지금 한미관계 파탄 내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경제가 받게 돼 있어요. 관세 협상 안 되면 경제 직격탄이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국을 콕 집어서 한국이 알아서 한국 돈으로 나라 지키라고 했어요. 협상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 화가 머리 끝까지 차 있어요. 그냥 실제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보고 다 내라고 하면 몇 조가 아니라 10조 이상이 될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국민 세금인데 무작정 돈 찍어내면 됩니까? 그러다가 어제 김민수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베네수엘라처럼 떨어져서, 네, 머리 깎는데 2천만원, 핸드폰 사는데 1조. 아 진짜 이게 과장이었으면 좋겠는데 불안불안해요 지금. 희망의 나라로님이 집안에 중국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국이 속국이라 생각합니다. 아유 진짜. 미국은요, 어제 트럼프 정부에서 무슨 발표가 있었느냐, 적대적 국가인 중국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 이제 못 산다, 그리고 앞으로 사놓은 부동산도 환수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출 규제로 묶어서 능력이 있어도 집도 못 사게 막아놓고 중국인들은 용산 땅 지금 중국인들이 다 휩쓸어 가고 있대요. 대통령실 근처에 있는 이 알싸라기 땅들. 대한민국 부동산 급등에 중국 부자들만 신났다고 합니다. 왜? 지들은 규제 없으니까. 진짜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국가 대위기를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반미 인사들만 꼽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열받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호시절님, 장해찬 위원님 기운내세요 멸콩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희님, 저보고 말로만 싸우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더운 날씨에 길거리에 나간 분들 정말 고생하시죠. 그분들의 싸우는 방식 존중하지만 저처럼 하루종일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사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방식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배금남님, 네,
멸콩TV 후원해주셨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리수님, 깡통 살 돈도 없어지겠다. 철강 사업도 없어지니까. 우리 철강업계 어려워지죠. 맞아요. 이러다가 깡통 가격도 폭등할지 몰라요. 네. 지금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반미 인사들만 다 장관이다, 대통령 특사다 줄줄이 임명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 지경이다라는 거, 여러분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웰콩TV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고 쇼츠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퍼뜨려주세요. 서영철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일당 100할 국민의힘 장해찬 눈부신 활약을 가장 바라는 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일당 100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로 여론전하고 이슈 파이팅 하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송아지님이 중국에 나라 바치려고 로드맵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참 답답하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최민희가 얼마 전에 일방적으로 KBS, MBC, EBS를 민노총 언론노조에게 갖다 주려고 방송법을 과방위에서 막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방통위 안도 내라고 지시받았다, 나 그 안을 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실 시켜서 국무회의에서 주고받은 이야기 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물어본 거다. 이준석 위원장 당당합니다. 기죽지 않아요. 아니 지시랑 의견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의견 물어봤으면 그 의견을 내라고 지시한 거 아니냐, 말장난하냐 이랬더니 이재명이 치졸하게 나옵니다. 정치 중립 거듭 위반하고 있다, 이제 국무회의 나오지 마라. 참나 아니 지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원장 보고 방송법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봤고, 이준석 위원장이 대통령이 나한테 의견 물어봤다, 그 의견을 토대로 방통위에서 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 뿐인데 이게 뭐가 자기 정치죠? 이게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는 무슨 극비사항입니까? 그래놓고 의견 물어본 것과 지시는 다르다? 아니 대통령이 의견 물어본 게 지시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KCXK님이 국힘은 용병 쓰지 말고 이진숙이 왜 뜨는지를 생각해봐라. 바로 이거예요. 당당한 모습. 오늘도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강훈식이 이진숙 위원장 말 못하게 하려고 말렸대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나도 발언권 있다라고 말했대요. 이 정도 배짱과 이 정도 기계는 있어야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 107명의 의원들 이진숙 위원장 보고 좀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이진숙을 국무회의 오지 말라고 제외시킨 거 이재명이 얼마나 치졸해 보입니까? 이럴 거면 처음부터 오지 말게 하던가, 처음부터 안 불렀으면 됐는데, 네? 실컷 자기는 포용하는 척, 그릇이 넓은 척 불렀다가 이준석 위원장이 바른말 옳은말 하니까 안 부르는 거 훨씬 더 치졸해 보이죠. 쪼잔해 보이죠. 네. 우린 투사가 필요하다는 한님 말씀처럼, 네. 해피데이님도 이준석 화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앵게리헤나님 찌질하네. 그렇죠, 이재명 찌질한 거잖아요. 이게 또 이재명이 직접 배제했다고 하면 이재명이 찌질해 보이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설명을 내놓았는지 아십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한테 건의를 했대요. 이게 진짜 찌질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 보기 싫어서 안 부르는 거 맞잖아요. 그래놓고 욕먹기 싫으니까 비서실장한테 넘기는 거예요. 아, 이재명은 안 그랬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건의를 해서 이재명이 이진숙 오지 말라고 했다. 이게 더 찌질해, 이 설명이. 그냥 지가 싫다고 하지. 아유 진짜. 네?
더 찌질해. 참.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이 원칙이 적용된대요. 이건 뭐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국무위원들 와서 이준숙처럼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박수나 치고 네네 하고 예스맨 역할 해라. 안 그러면 너네도 못 온다. 네, 그 말 하는 거죠. 참 찌질합니다. 네. 찌질해도 이렇게 찌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투사가 없어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가운데 이준숙 위원장의 이 당당한 모습 오아시스 같지 않습니까? 가뭄의 단비 같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요 방송법 바꿔서 이준숙 위원장 쫓아내면 우리가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보수 지정에서 정말 크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안창수님, 대선 승리를 간절히 바란 게 이래서입니다. 이재명이 있는 한 법도 원칙도 없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애플님, 장관들 다 사퇴해라. 쪽팔린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거기서 왜 거수기 노릇하고 있습니까? 수지님,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의원 들어가셨으면. 제필님, 이진숙 위원장이 차기 보수 총리 될 사람입니다. 평산 이장님, 수기 누나 화이팅. 헬레나님, 이진숙 위원장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국힘 갈증 느낀다. 이진숙 위원장처럼 좀 대차게 나가라 라는 댓글들 많이 나오네요. 저보고도 젠님이 항상 씩씩하게 싸워주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보수가 국민의힘이 바라는 게 바로 이진숙 위원장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처럼 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서 여론조사에 응답도 안하고 국민의힘이 뭐라건 관심도 없고 뉴스도 안보고 TV도 안보고 보수 유튜브 시청률도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투사가 필요하다는 루키님 댓글에 정말 절절하게 공감하게 되고요.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하잖아요. 당대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고위원들, 청년 최고위원까지도 투사를 뽑아야 돼요. 정말 제대로 싸우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네, 아까 사페레 아우데님이 백분토론에 장해찬이 나와 좌파들 참교육하는 날 학수고대 합니다. 제가 백분토론 많이 나갔죠. 최고위원 할 때도 그렇고 대선 할 때도. 근데 저는 나가면 대충 안 하거든요. 진짜 다시는 안 봐도 된다는 각오로 막 좌파들이랑 엄청 싸우고, 심지어는 진행자도 불공정하다라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좌파들이 저를 잘 안 불러줍니다. 네. 아휴. 자, 또 너무 걱정스러운 소식 하나 전하기 전에 희망의 나라로님 슈퍼챗으로 이진숙 장동혁 의원님 어떤가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을 때 당원 탈퇴해야 하는지. 여러분, 당원 탈퇴하면 안 돼요. 아무리 답답하고 깝깝해도 탈당하면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한동훈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답답해도 고쳐 써야지 그 집문서를 도둑놈들한테 넘겨주고 나올 겁니까? 왜? 누구 좋으라고? 그러면 그 집문서 들고 한동훈과 그 떨거지들이 우리 집에서 호의호식 할 건데 우리가 왜 집을 비워주고 집문서 넘겨주고 나와야 됩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무단 침입해서 노숙하고 있는 한동훈 세력 쫓아내고 우리 집 청소하고 고치고 해야죠. 답답한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만 자꾸 탈당해야 된다, 탈당하자 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한 달 스파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우리가 집주인인데 국민의힘 지금 답 없죠. 저도 열받아요.
그러면 답 없는 인간들 다 쫓아내려고 해도 우리가 당원으로 있어야 돼요. 다음번에 총선 때 그 인간들 공천 못 받게 하려면. 네. 고쳐 쓰기도 늦었다. 여러분 그래도 고쳐 써야 돼요. 새로 집 지으려면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역사, 당직자들, 자산, 1년 수백억의 예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바닥에서부터 새로 지을 거예요. 버티고 더 많이 당원 가입시켜서 이 당을 접수해야 돼요. 누구 좋으라고 집문서를 한동훈한테 넘깁니까? 네. 누구 좋으라고. 뭐 오늘 혁신위원장 인선 때문에 열받은 분들 많고 저도 아침에 보고 아이고 참 사람이 그렇게 없나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거 뭐 한 달짜리 싸움 아닙니다. 다음번 전대 때문에 붙어있는 거 아닙니다. 핵심은 그 다음 총선입니다. 3년 뒤 총선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전부 다 국회의원 공천 탈락시키게 하고 제대로 싸우는 사람들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려면 다음 총선을 바라보고 미우나 고우나 당원 가입 더 많이 하고 당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대깨문들은, 개딸들은 죽어라고 민주당 가입해서 당을 자기들이 먹었잖아요. 우리도 배울 건 배워야죠. 우리도 그렇게 당을 잡아 먹어야죠. 왜 이 집문서를 네? 한동훈한테 넘겨주려고 그럽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 와중에 오늘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서 표류한 주민 6명을 동해 바닷가로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냥 목선 비슷한 구조 선박에 6명을 태워서 알아서 넘어가시오 하고 바닷가에 그냥 풀어놨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어떤 답변도 어떤 소통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네. 아이고야. 저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탈북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국정원 하나원에서 캔커피 공짜로 주고 그 밥을 주는데 고기 반찬, 제육볶음, 불고기 이런 거 마음껏 퍼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하는 거에 일단 다 뿅 간대요. 와, 고기 반찬을 이렇게 마음껏 먹어? 대다수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꿈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6명이 나 탈북하고 싶다,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나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김정은이 가족들 다 총살시키거나 아오지 탄강에 보낼 수 있는데, 그럼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게 발표해주고 물밑에서 소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못 보낸다, 한국에 정착시키겠다 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일 아닙니까? 인권을 지키는 길이고. 이제 이렇게 북한으로 송환해버리면 탈북자들이 한국 왔을 때 나 한국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 더 힘들어지죠. 네. 가족들 더 해코지 당할까봐. 이 돌아간 6명의 표류 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죽으라고 보낸 거 아니냐라는 포민인 댓글도 있고요. 눈물이 나요. 문재인 때 탈북자 2명을 눈 가리고 사지 결박해서 강제로 판문점에 보내서 사실상 총살 당하게 유도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 반인륜적 행위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비극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불타는 개차바님 댓글처럼 탈북자를 반도자,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리니까요. 김민석 논문에 탈북자를 반도자라고 썼잖아요. 배신자라고.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거듭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탈북자들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비비님, 누구를 지지하든 국힘에 붙어있자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갈아엎어버리자고요. 네. 최명희님, 국민의 짐이다. 관심 끝이다. 그렇지만 탈당은 안하고 지켜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계셔야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 당대표 최고위원 뽑을 수 있고, 제가 계속 말하죠, 여러분. 한 달 뒤 전당대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김문수 후보한테 거는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치만 3년 뒤 총선에서 3년 뒤 총선에서 제대로 된 후보들 공천하기 위해서는 집문서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붐디아다님, 저는 생각이 다르다. 그 썩어 빠진 인간들한테 19년부터 당비 내고 있다. 이제야말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아니, 저 마음도 제가 이해해요. 제가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 정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허벌판에서 현역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막강한 대선 주자 없이, 그리고 수백억에 달하는 자산 없이 신당을 차렸을 때 성공하기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도 아니다. 우리다. 이 수백억 자산과 네트워크와 당직자들과 보좌관들 다 우리 거다. 너네 나가라. 우리가 주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탑티어님 댓글, 네, 일론 머스크가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신당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 왕년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 대선 주자, 또 제가 한때 모셨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대선 주자가 나타나서 깃발 들면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그런 주자가 없잖아요. 장에 프랑스의 마크롱이 대통령 되고 나서 앙마르슈라는 정당이 국회의원을 싹 많이 당선됐죠. 근데 지금은 그만한 절대적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1,000원짜리 당비는 계속 내시라. 1,000원짜리 당비를 계속 내야 당대표도 최고위원도 뽑을 수 있고, 계속 제가 100번 강조하지만 3년 뒤에 국회의원 후보를 여러분 손으로 뽑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생각이 다른 분들 존중합니다. 붐디아다님 생각도 존중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신당을 차려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 저는 좀 허황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존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처럼, 네, 저는 어찌되었건 마음에 안 들어도 개딸들이 민주당 접수한 것처럼 우리가 국민의힘 접수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피데이민이 조경태는 페이스메이커고 한동훈 눈치 보는 것 같은데 꼭 막아야 된다. 근데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조경태와 한동훈이 조금씩 갈라서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손잡고 짜고 나온 게 아니라, 조경태가 한동훈 안 나오겠네? 그럼 내가 나오면 친한계와 한딸들이 위드우니가 나를 밀어주겠구나 싶어서 나왔는데, 한동훈은 야, 아직 내가 결정도 안 했는데 네가 뭔데 먼저 나가냐. 친한계는 방송 나와서 우리 조경태 못 밀어준다 이러고 있어요.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있어요. 한동훈 세력, 친한계의 파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이 와중에 조경태가 나왔는데 한동훈이 또 나오면 두 사람 사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는 거고요. 한동훈이 안 나왔는데 조경태를 전폭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도 조경태와의 사이에는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외통수입니다. 희망의 나라로님이 슈퍼챗으로 저에게 대표는 안 하냐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아직 당대표를 나갈 만한 준비나 체급은 아니라고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최고위원 나오라고 권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가지 정치 상황 그리고 제가 언제 나가서 깃발 드는 게 당에 더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한동훈이 당대표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조경태랑도 갈라치고 이참에 안철수랑도 표 갈라먹고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얼마나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는지 한번 보자! 뒤에서 새우깡만 먹지 말고 나와서 정면 승부해라! 네, 한동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